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왜 감시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직접 들었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컴퓨터에 한글로 상담 파일을 띄우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미리 정리되어 있어서요. 질문을 다 드리고 정리하면 아무리 짧아도 10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와 상담하시면 다른 곳보다 꼼꼼하게 물어본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내용을 기재해 둡니다. 다음에 또 저에게 연락하셨을 때 제가 작성해 둔 파일을 보고 이어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둡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채무는 6,500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되셨고요. 이미 카드사 한 곳이 연체에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3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으셨는데요. 국민연금은 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해서 변제기간 초반에 전액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300만원 정도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어서요. 개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월소득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직장급여가 세전 220만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전 220만원이니까요.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215만 6천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소득으로 개인의 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조건부 인가입니다. 조건부 인가는 말 그대로 변제계획에 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해주는 건데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매년 월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7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서류 및 소득이 입금된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가를 받은 변제 계획의 월소득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내야 합니다. 사안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월소득이 높아졌으면 높아진 금액만큼을 더 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 또는 20%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변제금을 더 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사실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법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인가가 붙으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왜 감시할까요? 변제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실무에서는 통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습니다. 월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월소득이 낮아졌다거나 최저임금 이상의 월소득이라 하더라도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로 돌아가서요. 이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었습니다. 일단 월소득이 조금이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았고요. 그리고 새 직장으로 옮기셨는데 월소득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새 직장으로 옮기신 분이었고요. 법원도 서울회생 법원은 아니었지만 채무자에게 엄격한 법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건부인가 나올까봐 개인회생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오를 예정이냐고 여쭤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하세요. 물론 저에게 전부를 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쭉 여쭤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월 소득이 200만원 가량이고 최저 생계비 대략 154만원 빼면 월 변제금이 46만원 가량이 됩니다. 36개월 갚으면 1656만원 갚으시는 거고요. 총 채무액이 6,500만원에서 7천만원 가량 되었으니까요. 변제율은 23에서 25% 정도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채무의 4분의 1 정도 갚으시고 나머지는 면책 받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카드사 한 곳은 연체에 들어가신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알겠다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율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이 자본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기반해서 버는 만큼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갖고 나머지는 빚을 없애주는 제도인 겁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얻는 득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잃는 실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